안녕하세요. 아이위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토탈북에 있는 155페이지에 샤트 머신 중화라는 란인데요. 머신 중화에 있어서 필요한 각도, 그리고 색깔, 그리고 테크닉, 어떤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손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죠? 네, 어떤 분께서 컬러 테라피에 맞추어서 나한테 좋은 컬러가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손톱을 기르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짧은 숏한 손톱에다가 네일을 해봤습니다. 뭐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신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머신기겠죠. 어떤 머신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테크닉에 따른 방식 또한 다르고, 그리고 피부에 들어가는 스킬 또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머신기, 무조건 비싸고 명품인 머신기만 찾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나 그런 머신기가 최고예요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으시니까 하는 거고요. 저 또한 뭐 10만원대부터 뭐 1000만원대까지 머신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쓰는 건 항상 보면 딱 하나더라고요. 손에 익는 거, 나한테 맞는 거, 그런 머신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머신기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오늘은 중화에 있어서 어떠한 각도와 테크닉, 그리고 어떤 색깔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송을 할 겁니다. 자, 155페이지에 피부 표면과 각도 부분에 있어서 45도 각도와 25도 각도 두 가지가 있는데 45도 각도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25도 각도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왜 이런 각도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45도 각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세인지, 펜을 잡았을 때의 기울기나 피부에 들어갈 때의 피부의 각도에 맞추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터칭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그냥 각도만 45도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도대체 45도의 각도의 기울기가 뭘까 모르시는 분도 진짜 계세요. 그리고 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항상 뭐 기둥을 보고는 90도 각도라고 하겠지만 그 나머지 각도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도적인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45도입니다 뭐 이러면 45도 각도로 딱 맞추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얼굴의 형태에 있어서의 자세 부분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각도계를 대고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피부에 그런 각도를 줘야 되는지도 사실 중요하고요. 머신기를 쓸 때도 손의 거치가 편안해야 되는 거고, 이 머신기에 있어서 짧게 숏으로 잡는지 아니면 롱으로 잡을 건지, 바디 부분에 있어서 손을 거치하고 잡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압 조절이 됩니다. 압이 일정하게 들어가려면요, 일단 자세에서부터 먼저 손 거치가 편안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부터가 처음에 되지 않고 무조건 각도를 무조건 45도 각도로 기울이게 된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서 넣게 되면요, 압에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각도가 좋다고 해도 중화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러면 머신의 중화에 있어서 제가 요거는 이제 접어두고요. 머신 중화가 이제 뒷페이지도 있습니다. 자, 피부 깊이에 따라서 있겠지만 두피, 얼굴에 있어서 전체 표피의 두께는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표피가 없을 만큼의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서 잔주름조차도 없는 분이 계세요. 그 두께, 표피의 두께를 말하자면 너무 천차만별이고요. 심지어는 각질 제거를 안 해서 오히려 각질 부분에서, 각질층에서 너무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거나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질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서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피부 파악도 중요하고요. 그에 맞게끔 스킬이나 각도를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될지가 발색력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탈각률도 당연히 낮출 수 있겠고, 한 번을 해야 될지, 2번을 터치를 해야 될지, 3번을 터치를 해야 될지도 어느 순간에는 익힐 수 있겠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조금 더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지름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은 잠깐 덮고요. 제가 이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각도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때나 봤던 그 각도계 아시죠? 저도 이런 각도자를 반연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꺼내본 게 아니라 사실은 산 거죠, 새로. 그 당시에 꺼내놓고 보면은 각도를 딱 중심점에서 평에서 세로선을 잡았을 때 수직선상은 90도라고 합니다. 90도 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45도 시점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서 자 40에서 50이죠. 이 정도의 각도입니다. 각도계를 대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럼 25도는요? 그죠? 20도에서 30도 사이죠. 더 기울이겠죠. 예, 정확하게 보이죠? 세우고 더 눕히게 되죠. 이게 10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지 같은 경우는 10도로도 합니다. 정말 안 들어가거나 피부가 얇거나 할 경우는 우리가 피부에 반영구를 넣는 색소의 그 목적인 층이 표피에서 진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진피의 상부층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진피 상부층까지 딱 그 알맞은 깊이만큼 들어가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피부의 두께 일단 파악 중요하죠. 두께. 근데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두께가 금방 초보자들이 탁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탁 찔렀는데 피가 바로 나버려. 정말 얇게 찔렀는데, 그리고 피부 표면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막 물광이에요. 만질만질 물광이야. 눈썹도 너무 벤질벤질 좋아. 모도 없어.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레이저 아니면 얼굴 레이저 시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영향이 있으세요. 아니면 타고났던가, 아니면 눈썹에 있어서 어떤 화상이라든지 사구수가 있어서 그렇게 맨질맨질하게 피부 표면이 거의 눈썹 피부가 모근도 되게 얇거나 없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럴 분들은 거의 다 표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표피가 없어요. 딱 눌러서 찔러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혈흔이 납니다. 그런 분들은 각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당연히 20도 이하의 각도로 주입을 해야 됩니다. 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안 들어가니까 깊이 넣어야 될까요? 깊이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표피에 깊이를 따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옆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이 표면을 얼마만큼 주입을 해서 점이 아닌 면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피부들이 대부분 어떤 색을 가지고 있어요? 시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회색으로 남을 확률이 크고요. 간혹 붉은 계열도 남습니다. 근데 이건 색소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술을 하고 나면 많이 씻어서 각질 제거제도 쓰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진한 게 너무 싫어서 얼마 전에 샤투를 했는데 너무 짙게 남는 것 같아서 각질 제거를 했어요. 사실은 한 번.
했는데 이제 하고 나니까 좀 각질이 좀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원하는 연한 계통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눈썹이 강하게 짙으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 보여서 저한테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또 강한 게 어울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세안제를 많이 써서 지워집니다라고 하는데 세안제를 많이 써서 지워진다라는 얘기는 사실 처음 시술하고 나면은 뭐 물이 닿거나 특수한 세안제가 닿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시술 후에 한 3, 4일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각질 떨어질 때도 너 각질 세안제를 너무 많이 빡빡 밀어서 한다는 건 솔직히 보기 싫어서, 하얗게 일어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별로 착색률에 있어서는 좋지는 않죠. 목적이 저처럼 좀 연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요, 근데 세안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자외선 또는 스트레스의 원인도 있습니다. 색에 있어서는. 왜냐면 피부 면역력이요. 피부의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요, 색에 대한 받아들인 것도요, 빠르고 빨리 아물고 색을 빨리 안착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색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색도 이쁘게 발색이 돼요. 같은 색깔을 주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색이 다르다. 당연한 거예요. 바탕색이 다르면 다르듯이 하얀 종이가 아니잖아요, 피부라는 게.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올라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햇볕에 노출을 많이 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발색이 빨리 변질이 되거나 발산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옷을 한여름에 차에다가 이렇게 뒀어요. 차 뒷창문이나 한참을 햇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네, 맞아요. 붉게 변해요, 붉게. 약간 좀 붉으스름한 여기 이 부분이 날아가 버리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활동함에 있어서 변질되는 건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술하고 나서 햇빛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피부에 따라서 색은 다르게 올라올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술 때 너무 과한 것보다 두 번째에 부족한 부분이나 내가 컨트롤을 하고 체킹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단단하게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화는요,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중화는 색을 전환시키는 거지 색을 빼서 넣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래 있는 표피에 있는 묻어있는 색소를 이 색에 맞추어서 보색의 관계를 맞추어서 위에서 입히고 위에서 보는 색의 발산을 내가 원하는 브라운 계열의 색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중화에 있어서는 한 번에 완방울 빡 들어간다? 피부 생각 안 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탈각으로 인해서 이 색에 대한 안착력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앞전에 제가 중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중화할 때 붉은 눈썹은 당연히 보색이 뭐예요? 그죠? 붉은 눈썹은 그린이나 파란 계열이고, 그럼 회색 계열은 주황이나 노란 계열이거나 아니면 베이지 계열이에요. 그죠? 어느 정도 붉은지 어느 정도 회색인지에 따라서 어떤 색을 위에다가 얹힐 건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색을. 근데 대략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붉으니까 차가운 계열로 올리면 되겠지 하고 있는 걸로 올렸어요. 그래도 되기는 돼요. 어쨌거나 붉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이걸 오늘 하루 만에 완벽하게 다 이때는 피부에 따라서 1차를 넣을지 3차를 넣을지를 선택한 다음 고객과의 중화에 관련된 얘기들이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왜 2번을 들어가야 될지 왜 3번을 들어가야 될지를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중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중화 머신을 할 건데요. 머신은 중화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차이점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중화하면은 색을 전환하는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스킬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자, 중화에서 스킬, 수지, 머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롤에 대한 기법이 있는데, 오늘 롤은 제가 좀 뺄 거고요. 자, 수지, 머신, 엠보도 있어요. 근데 엠보도 빼겠습니다. 네. 엠보 같은 경우는 한 컬 한 컬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는 엠보로서 잘못된 뭐 라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회색이거나 아니 붉거나 그러면 이제 스킬이 좀 다른 거라 다음번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지 같은 경우는 머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수지는 내가 직접 손으로 거의 뜯듯이 들어가는 색 전환 방법이고요. 그죠? 뜯듯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손이 기계화가 되어서 이 피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상처 스크러치를 주어서 색을 주입할 수 있는 표면상의 면적을 만드는 거다. 면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최적화를 만든다. 그죠? 색이 주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왜 김장김치 할 때요. 배추를 그냥 양념을 확 절이면 안 절여지잖아요. 숨을 죽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절이는. 소금부터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양념을 절여야 양념이 다 배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수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완빵 확 집어넣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막 찔러내면 들어가요? 그렇지 않죠. 나의 손에 맞춰서 스킬을 주면서 골고루 전체 표면을 다지듯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색을 주입하는, 절이는, 색이 점점 점여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방식으로 중화가 들어가는 거고, 그건 머신은 알아서 연동을 시켜서 상하 연동이나 좌우 연동이나 연동을 시켜서 한 번에 연동시키는 머신기와 내 손의 방향성을 맞추어서 앞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머신이 훨씬 더 빠르고 재밌겠네요? 빠르고 효과적이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피부에 따라서 머신이 적절한 사람도 있고, 피부에 따라서 적절치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내가 머신이 완벽하게 내 손에 익은 사람들은요, 머신으로 뭐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머신의 효과는 어떻게 보면 수지보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수지 안 하는 사람들은, 머신만 하는 사람들은 수지를 답답해서 어떻게 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수지만 하시고 머신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 머신은 정말 그거 완전 리스크가 너무 커, 이러시는 분 계세요. 서로 상반이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머신이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런 머신을 쓰거나, 저 같은 경우도 머신 열 몇 대가 있지만 그 많은 머신 중에서 내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정도에 된다면 되는데, 그건 또 많은 또 스킬과 연습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당장 내가 딱 했을 때 머신이 맞다 그러면 머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머신입니다. 머신 중화. 그럼 머신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면 좋을 건지에 대한 중화 머신 요령입니다. 준비한 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게 스노우 머신이라고, 이 앞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이걸 써봤어요. 이 머신기는 국내에서 한 20만원 초반? 합니까? 지금 그 정도? 그럼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니들도 굉장히 막말로는 싸구려고,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모터가 제가 좋아하는 거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예, 부드러운 편이에요. 소리 들리시죠? 예,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고, 재료상에 알아보시면 스노우 머신 하면은 한 20만원대에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모터가 잘게 흘러가요. 잘게. 그러니까 쾅쾅쾅 두드리지 않고 잘게. 연동 방식은 디지털 연동 방식으로 상하 좌우 방식이지 좌우 방식은 아닙니다. 상하로 연동되는 방식입니다. 두드러지듯이. 그 대신 이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니들을 꽂는데,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니들은
니들의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뭐 컨디션이 좋은 니들이다라고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이 끝 부분을 잘 보고서 정말 확대경을 하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산 니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이제 수입되는 것들, 근데 이제 니들의 끝이 휘거나 꺾여 있는 거는 아무리 내가 스킬을 좋게 해도요, 연습을 많이 해도 피부에 손상력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에 악과 모든 스킬을 완벽하게 했어.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피부가 막 진짜 막 난리가 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니들의 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니들 엣지의 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피부에 들어갈 게 아니라 이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들의 길이를 조절하는데, 이제 저의 경우입니다. 누구나 다 스킬은 각자의 스킬대로 가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 드릴게요. 저는 니들을 조금 길게 쓰는 편입니다.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쓰는 편이고, 니들을 핸들링하는 자세는 P시술자 모델분의 오른쪽 편에 의자를 두고서 아이라인이나 입술이나 머신을 쓰는 방향은 한 방향으로 가고, 얼굴을 돌리고 내 손의 각에 따라서 방향성을 바꿉니다. 자, 엠버하고 좀 다르죠. 바꾸는데 여기서 보면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들어가는 압에 따라서 머신기를 잡는 길이 조절이 다릅니다. 자, 짧게 잡으면 각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재볼까요? 각도. 짧게 잡으면 각도가 70도 각도입니다. 자, 70도 각도. 멀리 잡았더니 45도 각도가 나와요. 조금 더 눕혀서 손 방향, 손 잘 보세요. 자, 45도 각도는 그냥 살짝 멀리만 잡아도 45도 각도 됩니다. 근데 그 너무 멀리 잡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 주축이 안 되면은 난리 나겠죠. 20도 각도 잡을 때 이거 20도 각도 이렇게 잡아야 됩니까? 아니요. 20도 각도는 내 손의 방향 엎어서 손을 새끼 손 네 번째 손가락이 걸리적거릴 수 있단 말이죠. 응? 눕혀서 자세 잡고 얼굴의 방향을 돌리기도 합니다. 자, 얼굴은 반드시 여기 얼굴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탁 베드에 이대로 반드시 누워있어도 편할까요? 아니요. 얼굴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돌려서 내 손의 각도를 얼굴이 맞춰줘야 돼요. 들어가는 부위의 각도에 맞춰서, 그래서 머리 방향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내가 편할 수 있으니까. 뒤통수는 웬만하면 다 둥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베드에 이제 베개를 푹신하게 편안하게 100% 해주는 거, 고객이 편한 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시술자의 자세와 각도가 편안해야 시술의 만족도가 커집니다. 그죠? 얼굴을 돌려가면서 각도를 맞춰주는 거죠. 내 손도 당연히 맞춰줄 수 있겠죠. 길이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5번째, 4번째 손가락이 어느 정도 각도의 조절은 용이하겠지만, 나머지 손은 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얼굴을 돌려가며 각도 조절을 용이하게 만들고, 니들의 길이, 잡는 거치의 길이에 따라서 각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고객은 그대로 누워있고, 내가 손은 내 손대로 각도를 조절하려다 보니, 아니면 거치를 하려다 보니 손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에 들어갈 때 느낌이 어때요? 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부분에서 한번 짚고 다시 재배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마.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야, 오늘 머신기, 중화뿐만 아니라 머신기를 쓰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수업이 아마 몇백만 원짜리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 거치, 각도, 길이, 손의 압.
엠보든 머신이든요, 도구를 잡을 때는 단단하게 잡는 게 맞지만, 야무지게 잡는 건 맞지만, 힘을 빼줄 수 있는 각도선에서 도구를 잡아줘야 앞 조절에서 용이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요, 라운딩이 되기가 힘들고요, 어디 부분이든 쉐입 부분을 넣을 때는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힘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룩이 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손이 기계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들어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최대한 맞춰지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맞추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준비해 놓은 색은요, 우리가 중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러 가지 색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프는 색소 중화에도 많이 쓰이는 거고요, 피부 중화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이제 황토 계열, 노란 계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피부 중화에는 토프를 잘 쓰지 않습니다. 색소 중화에만 씁니다. 그리고 스킨 베이지 계열, 노란 계열, 그 다음에 파란 계열, 그리고 주황 계열이 하나 있어주면 좋습니다. 주황이, 잠깐만요, 주황 계열. 자, 이런 주황 계열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주황 계열도 여러 가지가 많죠. 자, 이런 주황도 있습니다. 그죠? 회색 계열을 좀 빠르게, 회색도 어느 정도 명도인지, 제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명도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그 명도에 대한 수업을 조금 더 숙지하시려면요,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명도에 대한, 색소 명도에 대한 수업 들으시고 또 이 수업 참고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 겸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명도 얘기를 또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명도에 있어서 눈썹이 그냥 한 2도에서 한 2도, 3도 넘어가기 전이다? 그러면 주황도 괜찮아요. 회색 계열이. 근데 너무 진해. 3도까지 갈 정도야. 근데 레이저 안 받겠대. 그러면 자, 이렇게 섞으셔도 되지만 더 빠른 건 베이지와 노랑 믹스를 5대5로 하셔서 중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붉게 남았어. 그러면 저는 그린이 없어요. 전 참고로 저 그린을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린을. 그죠? 저는 노랑이랑 파랑이랑 섞어서 그린을 만드는 편이지, 그냥 파랑, 이거는 이제 해외 거거든요. 해외 거. 요거 하나에 뭐 금액이 상당한 건데, 이제 해외 거는 다 비싸요. 근데 파란 계열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해외 걸 씁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파란 계열 두 개를 섞어서 초록 계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머신은 색소의 제형이 워터 계열의 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기가 많이 묽다라는 얘기죠. 그냥 떨어뜨려서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워터 계열이 있는가 하면 또 글리세린 계열과 믹싱이 되어 어느 정도 제형이 완벽하게 물처럼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도 머신기는 씁니다. 왜냐면 머신기가 너무 파워가 세거나 니들에 있어서 너무 그 부딪힘 힘이 많고 안에서 도는 힘이, 그렇다면 시술 들어갈 때 색소가 다 튈 수도 있어요. 근데 색소 길이도 안 맞아서 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 뭐 워터 베이스를 쓸 경우는 잘 없고 살짝의 이런 정도의 베이스 쓰는 걸 좋아합니다. 어머, 색깔이 같네.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머신을 쓸 때도 실리콘 반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시는 게 좋고, 니들이 컵에 닿을 때 이 컵에 닿으면 안 돼요. 이 컵에 닿이만큼 하면 안 됩니다. 벌써 다 튀었죠. 데이지 말고 조용히, 니들이 컵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만큼 조용히 흡입을 합니다. 쭉 빨아당기죠? 자, 요 정도 선이 제일 좋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구멍이 난 부분 있죠? 여기까지 색소가 많이 들어가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죠? 요동이 치죠? 그리고 여기 안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색소가 빨려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먼저 45도 각도. 자, 텐션은 엠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가는 방향, 텐션 잡고 들어갑니다. 요즘에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는 방식의 머신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 머신기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머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요령껏 잘 쓰시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머신기고요. 얼마 전에도 막 비싼 머신기를 기초하시는 분들이 좋은 머신기가 좋은 줄 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다양한 머신기를 써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막 몇 개씩 사가지고 감당이 안 되실 만큼 하시는 것보다 적당한 머신기 사셔가지고 손에 익혀서 쓰시다 보면은 어떤 머신기든지 손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죠? 스윙 잡고서 들어가는 방향성에 맞추어서 자세와 각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도요, 머신기 니들이 좋은 니들은 항상 마모가 됩니다. 이게 금속이라서 마모가 안 될 것 같은데 마모가 되거든요. 그러니 연습하실 때 니들 좋은 거는 계속 꺼내서 쓸 수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렴한 것들은 연습하기 좋잖아요. 스윙 연습하기도 좋고 이 전동에 의해서 들어가는 느낌도 감을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머신기도 괜찮다고 봅니다. 색을 집어넣을 때 살짝 기울여서 니들이 앞쪽에 닿이지 않게끔. 머신은 또한 내가 집어넣었던 곳이 어딘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스크러치를 너무 주어서 피부의 손상률을 더 높여서 탈각률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워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세워서 들어갑니다. 세워서도 들어가는데 정말 너무 안 들어가. 그런 부분들은 세워서 들어가는데 세워서 들어가는 대신에 앞 조절을 잘 하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앞쪽은 웬만하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당기듯이 들어갑니다. 앞을 잘못했다가 잡고서 쭉 밀어버리면 얼룩이 질 수 있겠죠. 스윙.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그죠? 손가락. 손에 힘 빼고 파란색 눈썹은 좀 그렇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색소 입자가 굉장히 곱고요. 피부에 주입됐을 때 느낌이 되게 발색이 좋아요. 깔끔하고. 이제 이런 이제 원색 계열의 색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잘 없어서 이제 해외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해외 걸 씁니다. 자, 기울여서 자, 보시면 손에서도 자, 얼마 전에 제가 좀 됐죠. 이거 샤트 롤러 넣었는데 색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계속 이제 씻고 좀 수세미로도 밀어봤는데 잘 안 빠져갖고 그냥 이 위에다가 투명층이라 그나마 손바닥은 잘 빠져요. 연습하실 때 막 허벅지 하시고 막 등에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연습하는 장소가 손바닥이 제일 나아요. 그리고 자세도 잘 잡히고 텐션도 좀 저절로 잡히기도 하잖아요. 잘 노출은 안 되는 또 편이고 제일 잘 빠지니까 이렇게 연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유, 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자,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주입되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금방 색이 파란색으로 되거든요. 네, 그냥 디자인 하나 하고서 이런 주름 있는 부분들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름 쪽은 짧게 잡아서 잡을 때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눈썹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은 제가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을. 이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잠깐 좀 닦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색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25도 각도. 자, 25도 각도는 아무래도 얼굴도 살짝 틀고, 그죠? 끝에 5번째, 4번째 손가락을 살짝 더 눕힌 다음에 길이감을 머신의 핸들의 길이감을 좀 더 길게 잡아서 일단 거동을 시켜봅니다. 내가 자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거동을 시킨 다음 너무 길게 가지 말고요. 짧게. 색이 잘 안 나올 경우는 짧게. 왜냐면 더 피부가 손상력이 많고 색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5도 각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곰곰이 메우듯이 들어갑니다. 레이저나 피부 손상력이 많으신 분들은요, 머신기를 정말 100% 내가 활용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지로 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롤 느낌의 펜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니까 되게, 그죠? 느낌이 좀 훨씬 더 진하게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고무판이라서 차이가 나지만 피부 손상력에 따라서 피부 두께에 따라 표피의 두께에 따라서 들어가는 건 사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무판은 더 진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또 피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피부 각도, 머신의 길이, 그리고 앞, 손에 힘 빼고 들어가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핸들링을 많이 해보시고 고무판에라도 이제 마네킹 위에다가 연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마네킹 뒤에가 좀 이렇게 납작해서 돌리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저는 그럴 때마다 뭘 책이라도 하나 끼워서 얼굴 방향을 돌려가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스킬을 늘리는 데는 최고의 빠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